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시젠과 삼성전기 두 개 기업에 대한 진단 영상입니다. 우선 시젠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때였었죠. 약 19% 하락했을 때 진단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당일 하락폭 치고는 과도한 것 같고 40만원 목표가를 내놓은 하나투자증권과 목표가를 14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린 KTB투자증권 등 증권사 레포트 분위기도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이 급등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실적에 걸맞는, 예상보다 잘 나와 주었으니까요. 상반기 실적에 걸맞는 펀더멘탈 관점에서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최근 요 일주일 사이에 증권사의 레포트는 추가로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8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45분에 한 언론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천종윤 대표의 조카인 천미영 씨가 30만 원이 넘는 가격에서 매도한 것에 대한 뉴스였는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시젠의 관계자는 개인의 판단하에 매도한 것일 뿐이고 이외에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요. 보유 지분율이 0.4%였어요. 기존에. 근데 이번에 이틀 매도한 거예요. 여기 보시듯이 8월 11일 11,110주,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2일 3,000주, 이처럼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해서 이제 천미영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0.35%입니다. 그러니까 0.05%를 매도한 거죠. 큰 수량을 매도한 것은 아니니까 뭐 그냥 넘길 수 있다곤 하지만 8월 11일 매도했죠. 8월 12일 매도했죠. 그리고 8월 13일이 무슨 날이었죠? 8월 13일이 실적 발표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왜 실적 발표일 앞두고 하루 전에 매도, 이틀 전에 매도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가격권이 처분 단가가 30만 원이 넘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이상이라는 고가에서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 이제 의구심이 생겼고, 이를 두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좀 불만이 기자 입장에서는 보이다 보니, 저 뉴스를 보니까 특정 관련 이제 게시판에서도 이렇게 좀 관련돼서 뭐 캡처해서 기사를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뉴스까지 이제 다루게 된 거죠. 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뉴스. 근데 좋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전에 혹은 그 전후로 매도하는 것은 일정 매매상, 일정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전략을 짜는 투자자분들도 사실 많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구에게는 이제 논란거리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수량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가권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처분 금액은 40억 원이 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논란거리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향후 친인척 물량이 나오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진단 영상 올렸죠? 근데 연휴 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제 급등했죠. 화요일이죠. 예. 18일날 화요일 급등했어요. 근데 보세요. 화요일날 정작 급락한 날은 외국인이 샀어요. 그리고 연휴 끝나고 화요일날 급등했는데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화요일날 급등했으면 물론 5일선 회복하진 못했지만 20일선은 회복했고, 그럼 이렇게 급등했으니 좀 다음날의 주가에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다음날은 오늘 급등했으니까 다음날 그래, 내일 또 장중에 또 얼마까지 상승할까 이런 기대감이 사실상 생길 수 있는데 또 그날 수요일날 외국인이 또 대규모 매도를 했어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물론 전일 8월 20일 목요일 날에는 10만 주 매수를 했지만 급등한 날 외국인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이야.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었지만. 야, 급락할 때도 외국인이 샀는데, 야, 연휴 끝나고 국내 확진자가 증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인이 급등할 때, 야, 오늘도 샀네. 이러면 되는데, 오늘, 이때 급등한 날 팔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수요일도 팔았다는 거예요. 거래 좀 터졌고.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 그쵸? 목요일 종가로 시작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 금요일날 무려 시가가 7.38% 하락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개파락이죠. 이런 걸 두고 개파락이라고 하는데 금요일날 개파락이 나왔고 개파락이 나오다 보니까 5일선도 확 꺾이죠. 아래로 하락 기울기가 5일선도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 개파락이 나온 이 공백을 한 27만원 초반에서 25만 4천원 요 공백을 빠르게 메꾸기도 바쁜데 급등했을 때 외국인이 매도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또 개파락 전 주가 수준인 27만원 초반에서 다시 하락이 나온 거예요. 수요일날. 이 개파락을 메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한 게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개파락이 나오기 전 지난주 목요일 종가가 27만 3,700원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시가가 27만 5,600원이에요.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27만원 초반의 가격이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생겨버렸습니다. 부담이 생겨버린 느낌이에요. 강한 돌파가 필요한 자리에서 외국인이 때렸으니까. 그리고선 정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잘 흐름이 좋았으면 하락하던 5일선이 가파르게 하락하던 5일선이 어쩌면 하락을 멈추고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지 그랬는데 결국에는 5일선도 상향으로 돌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말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하락하던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딱히 계산 안 해봐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5일선이 우상향 전환돼서 시작될 예정인 것과 다음 주 월요일날 그리고 수급에서 기관이 9거래일 만에 매우 오랜만이죠. 9거래일 만에 약 2주 만에
순매수, 매수가 유입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뭐 투신 샀고요, 뭐 연기금 4일째, 뭐 큰 수량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 시에 30만 원보다는 일단은 우선 부담이 생겨버린 27만 원 초반을 27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해야 되고 5일선이 하락하던 5일선이 월요일날 우상향 전환되지만 화요일날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날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또 화요일날 5일선, 월요일 5일선 상승했다가 화요일 5일선 다시 조금 하락 전환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네, 월요일날 기관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거, 월요일 아침에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거, 요 두 개는 긍정적인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좀 반등 시에 좀 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일단 수급 한번 봐볼까요? 기관의 매도가 뭐 계속 나옵니다. 뭐 연기금도 그렇고요, 뭐 투신도 그렇고요. 기관의 매도가 어제 20만 주나 나왔습니다. 20만 주. 그래서 전일 기관의 매도로 13만 원이 이탈되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도 진단 영상에서 60일선 중요하니까 60일선은 좀 지켜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마저 60일선도 이탈된 모습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수급을 봤고요. 전일 코스피가 무려 86포인트나 하락했죠. 기관이 20일 목요일 8,200억을 매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기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기관이 한 200억 넘게 매도를 했던 거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제가 지난 7월 10일 요때 삼성전기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때 수급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죠?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 7월부터 7월 중순부터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율입니다. 꾸준히 매수를 해왔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수급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봐드릴게요. 오늘까지 8월 수급만 놓고 보면 순매수 누적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순매수 누적을 보면 한 8만 주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근데 8월부터가 아니고 하반기가 시작한 7월부터만 놓고 봐도 7월부터예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만 놓고 봐도 순매수 우위입니다. 약 35만 주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적지 않아요. 물론 삼성전기가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464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뭐 반등도 없었어요. 반등도 없었는데 이번 주 반등도 없었던 이번 주를 보면 역시나 외국인은 목요일 하루 약 한 4만 주 팔았지만 다시 서서히 지분을
채우는 모습이라 보입니다. 네. 그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드디어 오늘 갤럭시 노트 20가 전 세계 70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약 130개국으로 출시국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 예약만 보면 초반 분위기는 좋다고 합니다. 흥행을 기록했었던 전자 갤럭시 노트 10의 90% 수준의 예약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우호적이죠.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화웨이 전선이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한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1, 2 출시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딱히 경쟁품 적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시 인기로 카메라 모듈 관련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삼성전기 관련 영상 초반에 기관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긴 호흡으로 보는 전략이, 다시 한번 그런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지금 현주가 아래에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 조금 더 주춤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의,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장기 평선인 240일 이평선마저 이제 12만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현주가랑도 큰 차이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 7월 10일 소개해드렸던 가격권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타이밍 빠르게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